우파 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 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지 73주년이 되는 재헌절이다. 자유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자유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룩한 경제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자유대한민국 개혁과 국민행복, 그리고 자유통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게 지키고 발전시킨 자유대한민국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사회주의 개헌안을 시도하였고, 북한 공산당 김정은 일당 독재에 앵무새 노릇을 한 문재인 진북 주사파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빼앗고 시장 경제를 파괴하였으며 자유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마저 왜곡시키면서 북한 독재 정권을 정당화하려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무려 4년 4개월 동안 불법으로 인신감금시킨 반인권 독재 정권이며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마저 빼앗은 살인적 정권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은 완전히 실패했고 백신 확보는 더더욱 실패하여 국민 앞에서 거짓말만 하고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헌법 파괴 정권이다. 문재인 K방역의 호소인에 불과한 김오란을 청와대 방역피해자 기획관으로 임명했을 때 국민들은 일제히 반대하고 즉각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재인의 고집불통으로 김오란 방역기획관 임명을 강행했고 결국 코로나 방역과 백신 확보는 실패했다. 문재인은 작년 12월 정부 방역 역량을 믿어달라며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끝까지 K방역을 자화자찬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이제는 국민 탓을 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은 국민을 상대로 백신 장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백신 사기를 치는 것인가? 지금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자영업자, 상인, 서민들은 코로나 4차 팬데믹으로 생존 자체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무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연차 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 주유수당 등에 영향을 미쳐 소상공인을 도산과 폐업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문재인은 강성노조의 편에서 공공부문 성과급제를 사실상 없애고 불법 노동운동으로 해고된 사람도 노조원이 될 수 있게 하는 친노조 정책으로 일관하여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두려워하고 있고 고용시장은 급격히 경직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문재인의 백신 사기에 속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청년 말살 정책에 당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문재인의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공화당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며 그 어떤 정치학 개헌에 반대한다. 코로나 백신으로 국민에게 사기치는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물러나라.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강행, 성과급 제도 폐지로 청년의 꿈을 말살하는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물러나라. 헌법 파괴, 국정농단 일삼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죄 없는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 정치 야합, 개헌 절대 반대한다. 2021년 7월 17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당원 일동. 제주 도민 여러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문재인이가 말하던 한국은 현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향해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탄핵입니다. 최주실 게이트에 박근혜 대통령이 엮으면서 출처를 향한 촛불 시위가 횃불 시위로 변했고,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님은 최준실과 공범으로 몰아 탄핵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직 투쟁은 이미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빌미로 2013년 6월에 대규모 촛불 시위에서 시작되었고, 2014년 5월에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후 거짓으로 책임을 추궁하며 퇴진의 불신을 한층 키웠습니다. 이후 거짓으로 판명된 세월호 7시간, 굿 성형수술 등 악성 루머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선전선동을 공작에 악용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주실 게이트의 연계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3년간 단식으로 최주실 뒷조사를 하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내 우상호, 송혜어, 조은철, 박범계 등을 의원을 최주실 TF를 비공개로 구성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공작을 은밀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공작에는 김무성과 60여 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동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지지 세력이 들킨 탄핵 전국에서 댓글 조작으로 박근혜 대통령 출출이 여러무리를 자행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공작에는 민주노총, 정교조 등 진보 좌파 단체는 물론 범인연들 이전 단체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북한 선전선도 공작도 침투한 나머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극좌파 세력에 의해 기획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탄핵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대한민국과 결혼을 하셨고 헌전사사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셨습니다. 각종 언론의 보도와 함께 사실이 아닌 루머들이 난무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건 발생 당일 오전에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받았거나 프로폴폴 주사를 맞고 자느라 사고 대응이 늦었다는 루머가 있었고, 인식 공격을 하기 위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거나 세월호 사건 발생 당일 굿을 했다는 허무맹랑한 루머도 있었습니다. 모두 특검 조사를 통해 허위로 판명되었습니다. 정유라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루머도 퍼졌고, 최준실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루머도 돌았으나 최준실에게는 아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많은 헛소문들이 유혹이라는 이름으로 제기되고, 왜 탄핵 전국에서 루머가 오보가 난무했을까? 여성 대통령에 대한 호기심이 자극을 미끼로 감석파리를 여론 선동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엔 악성 루머나 유혹들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여성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루머나 오보에 의해 성동에 의해 탄핵되었고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JTBC 소속기 앵커의 진행으로 최준실 태블릿 PC에 관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최준실이 태블릿 PC를 통해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 결과 태블릿 PC에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었다고 허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JTBC의 태블릿 PC 거짓 보도의 내용을 제대로 점검하지도 않은 채 JTBC의 방송 다음 날인 박근혜 대통령의 대규모 사과 서명이 발표되게 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급한 사과 서명은 오히려 최순실 국정농단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의 꼭두가시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게이트가 되었고 촛불 시위는 횃불 시위로 번졌습니다. 즉 2016년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 PC 거짓 보도는 거짓 보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전 단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탄핵은 무효입니다. 죄 없는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헌법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이 합의한 국가 경영의 뼈대요 힘줄입니다. 국민과 국토만 있다고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 사람에게는 살과 뼈만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나라에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헌법이 살아있어야 자유민주국가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헌법 현실은 어떻습니까? 삼권 분립도 없고 사법권의 독립도 없고 언론 자유도 없고 오직 청와대와 민노총과 주사파만 있습니다. 우리 자유대안이 살아있는 겁니까? 그런데 드디어 큰 사건이 터지게 생겼습니다. 좌파 영구집권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북한의 민족 반역 정권에 쩔쩔매는 망국 세력들이 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아예 뒤집어 엎겠다고 드디어 개헌을 들고 나온 겁니다. 고려 연방제로 김정은에게 굴종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하고 정부 권력 구조를 이원 집정되니 내각제니 하면서 주사파의 영구 집권을 획책하는 개헌을 대통령 선거 전에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또 국회 의결 후에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국회 통과는 민주당 180석에다가 정의당 등 범여권이 200석, 청와대 이중대 노릇을 하는 국민의힘당이 100석이나 있으니 쉬울 겁니다. 그러나 국민투표 단계에서는 성추행으로 무너진 서울, 부산의 보궐선거를 볼 때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싸움에 이기려면 병력과 무기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는 사기가 충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개헌을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자유를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가 필수적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처럼 또 역사적으로도 민주주의 시민혁명이
포연 판우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사파 청와대의 고려 연방제 개헌을 막으려면 그만한 각오와 투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사회주의 개헌을 막도록 국민 여러분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개헌보다 더 끔찍한 사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사와 KBS 이사장을 지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프레스센터에서 있은 공개 강연에서 문 정권이 내년 선거에 패배해도 권력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기가 어렵다. 문재인이가 선거에 져도 권력을 안 내놓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력이 추구한 경로가 문재인 일당이 해온 짓이 공산국가 소련을 만든 레닌이 공산화 혁명을 완수해간 경로와 똑같다 하면서 우리는 엄청난 순환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선거만으로 이 망국적 상황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이인호 교수의 말은 예컨대 좌경 제2중대 노릇을 하는 국민의힘당 집권만으로는 이 판국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며 심지어는 내년 3월 9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온갖 이유를 조작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권을 이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선거 패배에 의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대선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개헌을 통해서 영구 집권을 획책하고 친중 종북 사회주의 체제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계 자체를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관용과 타협을 미덕으로 하는 민주주의이지만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는 이러한 세력에 대한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체제 전복 세력을 까부수는 일은 문재인의 하수인 칼잡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모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정치 입문 천마디가 문재인과 공존하겠다는 개헌파, 탄핵파, 최재형을 대통령으로 삼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무성과 국민의당 패거리가 저지른 불법 탄핵을 바로잡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근본적인 체제 변혁의 위기입니다. 존경하는 제주 시민, 민주 시민 여러분, 우선 개헌을 막읍시다. 연내로 제기될 수 있는 문재인의 사회주의 개헌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에서 좌파 정권을 패배시킵시다. 저들의 그 후 저들의 기습적인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대책을 생각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투쟁하자! 투쟁하자! 가시밭길로 가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